슈퍼에이저의 비밀 6회, 최종 회, 속죄의 시간, 그리고 진짜 영웅팔, 저울 위의 영혼들. 민준의 손은 여전히 약병을 쥔 채 얼어붙어 있었다. 박성철은 낡은 의자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었다. 4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같은 상황이었다. 강지훈은 언제나 선택의 기로에서 가장 비겁한 길을 골랐다. 성철아.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하지만 박성철은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됐어. 그냥 가. 네 친구 살리러 가. 하지만 40년 전에도 난 네가 도망치는 걸 보고만 있었어. 그때는 내가 너무 겁이 많았거든. 네가 모든 걸 떠넘기고 사라졌을 때 난 학계에서 매장당했지. 논문 한 줄 쓸 수 없게 됐고 가족들한테도 외면당했어. 하지만 그게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처음부터 임상 데이터 조작을 막았어야 했는데 네 친구니까 동료니까 하며 눈 감아줬잖아. 박성철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다. 그래서 난 평생 이걸 연구했어. 해모신의 독을 없앨 방법을 내 속죄의 방법이었지. 그런데 지금 그 약이 또 사람을 죽이려 하고 있어. 최민석이란 놈이 무슨 수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분명 해모신을 구해서 네 친구한테 투여한 거야. 민준은 고개를 들었다. 박성철의 눈에서 희미한 빛이 반짝였다. 지훈아, 넌 40년 전에 비겁한 선택을 했어. 그리고 지금 또다시 똑같은 기로에 서 있지. 하지만 이번엔 달라질 수 있어. 무슨... 그 약병을 가지고 가. 내 친구를 살려. 하지만 최민석의 거래는 거절해. 진술서 같은 건 쓰지 마. 민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박성철을 바라봤다. 성철아, 그럼 난 괜찮아. 이미 40년을 지옥에서 살았는걸. 조금 더 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넌 달라. 넌 그동안 수백 명의 노인들에게 희망을 줬어. 가짜 영웅이었을지 몰라도 그들에게 준 행복만은 진짜였잖아. 그걸 지켜. 하지만 최민석은 모든 걸 폭로할 거야. 나뿐만 아니라 너까지. 그럼 함께 받아들이면 되지. 40년 전에 우리가 했어야 했던 일을 이제라도 하는 거야. 도망치지 말고 숨지 말고 정면으로 맞서는 거야. 그게 진짜 속죄야. 박성철은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의 어깨를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악력에는 40년간 단련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넌 강지훈이면서 동시에 김민준이야. 과거의 죄를 지웠다고 현재의 선행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야. 하지만 과거를 숨긴 채 현재를 살 수는 없지. 이제 둘 다 직면할 때야.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40년 만에 흘리는 진짜 눈물이었다. 병실의 선택. 민준은 약병을 품에 꼭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새벽이시 응급실은 여전히 소독약 냄새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영호의 병실 앞에는 철식이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민준이 다가가자 철식은 놀라 벌떡 일어섰다. 너 여기 왜 왔어? 당장 꺼져. 철식아, 들어봐. 영호를 살릴 수 있어. 민준은 품속의 약병을 꺼냈다. 철식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러섰다. 또 무슨 헛소리야? 네가 먹인 약 때문에 영호가 저렇게 된 건데. 아니야. 영호를 쓰러뜨린 건 내가 아니야. 누군가 의도적으로 해모신이라는 약물을 투여했어. 40년 전 내가 강지훈이라는 이름으로 만든 약이야. 철식의 눈이 커졌다. 강지훈 신문에 나온 그 사기꾼이 너였어? 그래, 나야. 나는 평생 그 죄를 숨기고 살았어.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야. 영호를 살리고 모든 걸 밝힐 거야. 민준은 약병을 철식에게 내밀었다. 이건 해모신의 독성을 중화시키는 항체야. 아직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불안정한 물질이지만 지금 영호를 살릴 유일한 방법이야. 하지만 결정은 네가 해. 나를 믿을 수 없다면 이 약을 버려도 좋아. 그게 내가 받아야 할 벌이니까. 철식은 떨리는 손으로 약병을 받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의심, 그리고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넌 정말 최악이야. 하지만 영호는 끝까지 널 믿었어. 모두가 등을 돌렸을 때도
넌 좋은 사람이라고 했어. 그 멍청한 친구가 죽을 수는 없잖아. 철식은 약병을 쥔 채 병실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곧 의사와 간호사들이 모여들었고 격론이 벌어졌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약물을 환자에게 투여할 수 없다는 의료진과 이대로라면 환자가 죽는다는 철식의 다툼. 그 사이 영호의 심전도는 점점 더 불안정해졌다. 제발요.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요. 철식의 절규에 의사는 마지못해 약병을 받아들었다. 응급 분석 끝에 독성이 없다는 것만 확인되자 의사는 최후의 선택을 했다. 법적 책임은 보호자분이 지셔야 합니다. 좋아요. 제가 다 질게요. 약물이 영호의 정맥에 주입되었다. 민주는 복도 끝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30초, 1분, 5분, 그리고 10분이 지났을 때 병실 안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혈압이 올라갑니다. 신경 반응이 회복되고 있어요. 민주는 주저앉았다. 영호가 살아났다. 박성철의 40년 연구가 그의 속죄가 한 생명을 구한 것이다. 10. 카메라 앞에 고백.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최민석이 지정한 장소로 갔다. 방송국 앞 광장천 부임이 수십 대의 카메라와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최민석이 사전에 흘린 정보 덕분에 슈퍼에이저 사기극의 전말이라는 제목으로 긴급 기자회견이 열린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다. 최민석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민준을 맞았다. 진술서는 없어. 최민석의 미소가 굳었다. 무슨 소리야? 우리 거래는 없어. 난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을 거야. 민준은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다. 수백 개의 카메라 렌즈가 그를 향했다.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웅성거렸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마이크 앞에 섰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민준입니다. 아니, 제 진짜 이름은 강지훈입니다. 순간 광장이 술렁였다. 40년 전 저는 삼진제약 연구원으로서 해모신이라는 신약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임상 과정에서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견되었고 저는 그 데이터를 조작해 은폐했습니다. 그 결과 무고한 환자들이 고통받았고 일부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빗발쳤다. 저는 그 죄를 감당하지 못하고 도망쳤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얼굴을 바꾸고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은 죄는 40년이 지나도 여전히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며 군중을 둘러봤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민준으로 살아온 지난 10년간 제가 여러분께 전한 건강법과 희망의 메시지는 진심이었습니다. 가짜 이름이었을지 몰라도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 여러분이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며 느낀 기쁨은 진짜였습니다. 군중 속에서 누군가 야유를 보냈다. 사기꾼, 감옥에 가야지. 네, 맞습니다. 저는 감옥에 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민주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다. 그 안에는 박성철이 준 해모신 연구 자료와 40년간 삼진제약이 은폐해온 모든 증거가 들어있었다. 이 자료에는 해모신 사건의 전말과 함께 삼진제약의 조직적인 은폐 공작, 그리고 최근 다시 해모신이 범죄에 악용된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어제 쓰러진 제 친구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투여한 해모신 때문에 죽을 뻔했습니다. 민주는 군중 속의 최민석을 똑바로 바라봤다. 최민석 기자, 당신 아버지가 해모신 피해자였다는 것, 그리고 그 복수를 위해 당신이 무고한 제 친구를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것, 저는 압니다. 당신의 아픔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복수는 또 다른 비극을 낳을 뿐입니다. 최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그를 향했다. 제가 지은 죄는 제가 갚겠습니다. 하지만 무고한 사람들을 더 이상 희생시킬 수는 없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경찰에 자수하고 40년 전의 죄를 모두 고백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제가 김민준으로 살면서 만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여러분을 속인 것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만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진실했던 순간이었다는 것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단상에서 내려와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게 다가갔다.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다. 군중은 침묵했다. 어떤 이들은 여전히 분노했고 어떤 이들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강지훈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10일 병실의 재회. 3일 후 민주는 유치장에서 면회 신청을 받았다. 면회인은 영호였다.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휠체어를 타고 왔지만 그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아와 있었다. 형, 아니 민준이 형. 영호는 유리창 너머의 민준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영호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네가 나 때문에 형은 날 구했잖아요. 철식이한테 들었어요. 형이 약을 구해와서 날 살렸다고. 그건 성철이가 박성철 박사님이 만든 거야. 난 그냥 형은 도망칠 수도 있었어요. 그냥 숨어버릴 수도 있었고요. 하지만 형은 모든 걸 내려놓고 진실을 밝혔잖아요. 그게 용기잖아요. 영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전 형을 알아요. 김민준이든 강지훈이든 형은 형이에요. 실수를 한 사람이고 비겁했던 사람이지만 결국엔 옳은 일을 한 사람이요. 그게 영웅 아닌가요?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난 영웅이 아니야. 영호야. 그냥 늦게나마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것뿐이야. 그럼 그걸로 된 거예요. 사람은 완벽할 수 없어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고 잘못하면 바로잡으면 되는 거예요. 형이 제게 가르쳐준 게 그거잖아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유리창 너머 손을 맞닿을 수 없는 거리였지만 그들 사이에는 이해와 용서가 흐르고 있었다. 12. 법정의 심판. 재판은 2개월 후에 열렸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피해자 유족들, 민준을 따르던 노인들, 기자들, 그리고 최민석도 있었다. 검사는 민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변호인은 정상 참작을 주장했다. 피고인은 40년 동안 도망쳤지만 결국 스스로 진실을 밝히고 자수했습니다. 또한 최근 해모신 범죄를 막고 피해자를 구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더불어 지난 10년간 수백 명의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줬습니다. 재판장이 민준에게 최후 진술 기회를 줬다. 40년 전 저는 제 야심과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을 해쳤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숨기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숨길 수 없었고 결국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받을 벌이 무엇이든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박성철 박사님은 무죄라는 것. 그분은 40년간 속죄의 삶을 살았다는 것. 그리고 해모신 사건의 진짜 책임은 조직적으로 은폐를 주도한 삼진제약에 있다는 것을 밝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박성철이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일주일 뒤 판결을 선고했다.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그리고 사회봉사 2000시간. 피고인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으나 스스로 자수했고 피해 회복에 노력했으며 진실 규명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지난 10년간의 선행이 인정됩니다. 다만 재범 방지를 위해 집행유예 기간 동안 정기적인 봉사활동과 피해자 보상을 명합니다. 에필로그. 진짜 슈퍼에이저. 1년 후 가을. 낡은 동네 공원에 다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TV 카메라도 신문 기자도 없었다. 그저 평범한 노인들이 평범한 아침 운동을 하기 위해 모였을 뿐이었다. 민주는 더 이상 화려한 스포츠웨어를 입지 않았다. 낡은 추리닝 차림으로 조용히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다. 영호와 철식도 옆에 있었다. 형, 오늘은 뭐 배워요? 오늘은 그냥 걷기만 하자. 천천히. 그들은 공원을 천천히 걸었다. 화려한 운동법도
거창한 건강 강의도 없었다. 그저 함께 걷고 이야기하고 웃었다. 형, 사람들이 형을 다시 믿어줄까요? 영호의 질문에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믿어주지 않아도 괜찮아. 난 이제 영웅이 되려고 하지 않을 거야.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심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게 진짜 속죄니까. 공원 벤치에는 박성철도 앉아 있었다. 그는 책을 읽고 있었다. 민준이 다가가자 미소를 지었다. 성철아, 오늘 점심은 내가 살게. 네가 무슨 돈이 있어. 벌금에 보상금에 다 털렸잖아. 그래도 된장찌개 한 그릇 정도는. 두 노인은 웃었다. 40년의 무게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 그 무게를 함께 나눌 동료가 있었다. 공원 입구에서 누군가 민준을 불렀다. 김민준 씨. 젊은 여성이 다가왔다. 그녀는 예전에 민준의 강의를 듣던 수강생의 딸이었다. 저희 어머니가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건강해지셨다고. 그리고 비록 과거에 실수가 있었지만 어머니에게 해주신 건 진짜였다고요.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녀는 손편지를 건넸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다. 고맙습니다. 어머니께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그녀가 떠난 후 민준은 벤치에 앉아 편지를 읽었다. 거기에는 한 노인의 진솔한 감사가 담겨 있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번에는 죄책감의 눈물이 아니라 용서받는 자의 눈물이었다. 형, 괜찮아요? 괜찮아. 이제 정말 괜찮을 것 같아. 저녁 노을이 공원을 물들였다. 민주는 친구들과 함께 집으로 걸어갔다. 그는 더 이상 영웅이 아니었다. 그저 과거의 죄를 직면하고 현재를 진실하게 살아가려 노력하는 한 명의 평범한 노인일 뿐이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슈퍼에이저의 모습이 아닐까.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고, 실수했지만 바로잡으려 노력하고, 완벽하지 않지만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공원 입구의 광고판에는 새로운 문구가 걸려 있었다. 슈퍼에이저란 나이를 초월한 사람이 아니라 나이와 함께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민주는 그 문구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의 뒷모습은 쓸쓸했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끝.